덕팔은 명옥이에게 장가를 간 지 10년이 지나도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덕팔은 외동이었기에 그의 홀 어머니의 성화가 대단했는데 하이고 징해본다야. 아가 10년이다야 자그마치 10년. 너가 아주 우리 대를 끊어보려고 작정을 해불었구만. 어머님, 저희도 해본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해봤는데 말이에요. 아가 내 니한테 변명 듣자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안 되겠다. 내 그래도 니를 생각해서 이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디. 사람을 들여야 쓰겠구만. 사람이라뇨, 어머님, 그게 무슨. 아, 뭐긴 뭐여. 시바지를 쓰자는 것이지. 내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범 나이도 있고 참말로 우리 대가 끊어질 수도 있겠다잉.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집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눈뜨고 있는데 그건 좀. 그건 뭐가 그건이여. 덕팔이 니도 인자는 할 수 없으니께 마음 단단히 묵어야 쓴다잉. 그렇게 어머니의 성화로 인해서 덕팔이의 집에서는 시바지를 드렸는데 3명의 여인이나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난 후에도 어떤 여인도 태기가 없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보니 확실하게 보이는구만. 서방님, 뭐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나도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말이오. 아무래도 여태까지 우리 집에 애가 들어서지 않은 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씨앗이 문제인 것 같다 이 말이지. 웜에, 그러면 서방님 인자 우리는 어째야 한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님의 성화가 높아가는디 말이에요. 이러다 진짜로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니까요. 자식된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상황하고 어머니 성격을 생각하면 진짜 뭔 일이 나도 날 수가 있지. 그럼 마누라 나한테 생각이 있는디 한번 이렇게 해볼란가? 무슨 좋은 수가 있습니까요? 아, 왜 내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덕삼이라고 있지? 내 그 친구한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어머니 몰래 자네랑 합방을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네. 어메. 그것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립니까요? 목소리 낮추게 이 사람아. 아, 이미 시바지까지 3명이나 써도 안 되었는디 말이오. 어머니께서 다음에는 뭐를 할지 진짜 모를 건디. 자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명옥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덕팔의 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덕삼이와 합방을 하게 된 후에 한 번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마침내 덕팔 부부는 꿈에 그리던 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늦게라도 손주를 보았던 덕팔의 어머니도 어느덧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이후에 덕팔 부부는 아들과 함께 셋이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렵게 자식을 얻은 덕팔 부부의 정성 덕분이었을까? 덕팔의 아들은 마을에서도 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똘똘하고 글 공부에도 재주를 보였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다. 덕팔이 자네 있는가? 이것이 누구여? 덕삼이 아닌가? 자네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란가? 아, 무슨 일은 이 친구야? 내 우리 아들이 글 공부를 원체 잘한다니께. 내 한번 보러 왔지. 자네 아들이라니 그것이 무슨 소린가 덕삼이. 아, 그것이 당연히 내 씨앗으로 만든 아이니까 내 아이라는 것이지. 당연한 소리를 이해를 못하는가? 덕삼이 우리 애가 듣겄소. 그것은 자네랑 우리 부부 사이에 비밀로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몇 년 전에 하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머니의 성화가 심하다길래 내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네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 씨를 빌려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는 자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고 자네가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목적 역시 사라졌으니까 저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 덕삼이 내 자네를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아들이 신동 소리를 들으니 그것이 탐이 나서 이제야 찾아온 것이구만.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디 이것이 도대체 무슨 경우란가? 뭐시라 자네 지금 말 다 했는가? 내 자네가 하도 사정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한다는 셈치고 내 진짜 힘들게 도와줬더니 이제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짝이구만. 아무래도 이것이 자네랑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해봐야 끝이 없을 것 같으니 자네가 계속 내놓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내 지금 당장이라도 관아에 고발하겠네. 그렇게 덕삼과 덕팔은 관아로 가서 원님 앞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읍소하였고 원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가 하도 사정사정하는 통에 제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 씨앗을 빌려줘 아이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를 만드는 데는 제 씨앗과 이 친구의 부인인 명옥 씨의 지분은 있지만 이 친구의 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원님. 이 친구는 여태까지 제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가 제 아이가 신동이라는 소문이 나니 탐이 나서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내 살다 이런저런 송사는 많이 겪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구나.
각자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원님 역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송사의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쯤 불현듯 머리에 어떤 생각이 지나쳤고 신동이라 불리는 그 아이를 급하게 관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그간의 사정을 아이에게 설명하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하였다. 원님, 어떤 농부가 봄이 되어 논농사를 하기 위해 친구에게 어렵게 벽시 종자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데 워낙에 어렵게 빌린 종자라 갖은 노력을 다해 관리를 하였고 마침내 가을이 되자 벼가 워낙 탐스럽게 익어가는지라 벽시 종자를 빌려준 친구가 추수할 때 그 벼를 보고 탐이 나서 그 벼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벼는 누구의 것입니까? 허허, 신동이라고 하더니 정말 똘똘하기는 하구나. 그래, 이 아이의 말대로 사람은 누구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애정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지. 이 아이의 애비는 이 아이를 포태시킨 덕삼이 아니라 정성을 쏟아 기른 덕팔이 돼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원님의 판결로 인하여 덕팔은 자신의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고 후에도 아이의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다고 한다. 평소에 내기를 좋아하는 덕팔이와 덕삼이 어느 날 그들은 길을 가다 마을 처자를 발견하고는 또 내기를 하게 되는데 아야 덕팔아. 저기 지나가는 처자가 춘심이 아니오? 어? 맞는 것 같은디? 참말로 오랜만에 보는구만. 그러니께 말이오.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곱구마잉. 그나저나 덕팔아 우리 심심한디 오랜만에 내기나 한판 하자야.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열량 주게 어떠냐잉? 내기 말이오? 또 내기는 내가 거절할 수가 없지. 덕삼아, 그런디 뭐로 내기를 하자는 거냐이? 저기 지나가는 춘심이 처자의 저고리를 말이오. 손 떼지 않고 말로 해서 열게 만드는 것은 어떠냐잉? 무엇이라? 말로 하는 것이면 또 내가 전문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춘심이 처자한테 먼저 해볼 테니께 덕삼이 니는 열량이나 딱 준비해놓고 있어라잉. 아따잉 덕팔이 자네가 자신이 있는가 보구만. 그럼 자네 먼저 해보소. 덕팔은 춘심에게 자신만만하게 다가가는데 아야 덕팔이 자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춘심이 처자한테 귓방맹이를 얻어맞냐잉? 아따, 춘심이 처자가 보기보다 손목힘이 상당해버리는구만. 그 춘심이 처자한테 말이오. 춘심이 처자 거시기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말이요? 지금 말이오, 마을에 가슴이 세 개인 여자가 몰래 들어와 살고 있다고 안 그런가? 예로부터 가슴이 세 개인 여자는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온다고 해서 말이오. 마을 사또가 누가 가슴이 세 개인지 밝혀내라고 아주 난리라고 하는구만. 그것이 참말이요? 나는 금시초문인디? 참말로 사또가 그리 말했다고? 그 말을 하고 보니까 그런디 춘심이 처자 가슴 가운데가 묘하게 부풀어 있는 것 같기도 하는구만. 그래서 말이오, 거시기 확인차 저고리 한 번만 열어봐 줄 수 있겠는가? 뭐시라고라? 무슨 대낮부터 개수작을 갖다가. 하이고 덕팔이 자네가 춘심이 처자를 너무 순진하게 봐버렸구만. 그나저나 춘심이 처자가 저라고 가버렸으니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 주막이나 한번 가보자야 덕팔아. 그리하여 덕삼과 덕팔은 주막으로 향했지만 그날따라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이거 뭐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걸 보니께 내기고 뭐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말이오, 차라리 잘 되었다야 덕삼아. 여기 주모한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떠냐이? 어차피 손님도 우리밖에 없으니 그게 쉽지 않겠냐? 그려 그러면 내 주모한테 한번 해볼 테니께 여 잠깐만 있어보게나. 그렇게 덕삼이는 주모에게 다가갔고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이게 웬걸? 주모는 너무나 쉽게 저고리를 열어 보이지 않겠는가? 오메 덕삼아, 둘이 뭐 별 이야기도 안 한 것 같더만 네 무슨 수로 주모의 저고리를 열어버렸냐이? 아 그것이 별거 없구만. 그냥 주모한테 가서 내가 자네랑 한 내기 이야기를 해주고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 저고리 한 번만 열어주면 내 5냥을 주겠다고 하니께 흔쾌히 열어주더라고. 아따 주모가 참말로 성격이 시원시원하구마잉. 무엇이라고야? 어느 마을에 백정인 봉섭과 그의 아내 춘심이 함께 살았다. 춘심은 비록 백정의 아내였으나 현명하며 자태가 아름다워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 우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만요.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요? 이것이 큰일이구먼. 작년도 그라드만 올해도 일하 가물어가지고 농사는 안 되는디. 일하고 되면 한가위가 다가와도 누가 고기 한 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는디. 원매, 그람은 진짜로 올 겨울은 힘들 수도 있겠는디. 안 되겠구만이라. 지도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밭일이라도 알아봐야제라. 자네가 나한테 시집 왔을 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네한테 고생은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참말로 면목이 없구마잉, 마누라. 하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서방님. 다음 날 아침 춘심은 같은 동네 지역유지인 홍벤의 집으로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는데 그려 일거리를 달라 이 말이지. 제가 이래 보여도 일 하나는 야물딱지게 잘합니다요 어르신. 뭐든지 맡겨만 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역 유지로 말이여. 우리 동네에 자네 집같이 힘들어하는 집들이 있는지 먼저 돌봤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구마잉. 거시기 말이여. 뭐 우리 집이야 원체 머슴들이 많고 그러니께 일은 되었고 내 열량 꿔줄 테니 그걸로 겨울나고 내년에 천천히 갚으시게나. 원매, 열량이라고요? 어르신 그라고 큰 돈을 지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허허, 되고 말고. 아이고 우리 동네 가장 천한 백정부이니 일하고 자태가 고운지는 몰랐구만.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자 홍배는 춘심의 집을 찾았는데 하이고 어르신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안으로 찾아뵈려고 했는디 말입니다. 여기 빌렸던 열량입니다. 혹시나 해서 최대한 안 쓰고 놔뒀습니다요. 열량이라고 무슨 소린가 그것은. 한 해가 지났으니 우리 동네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수문양으로 줘야지. 우엄의 어르신 스무냥이라고라? 그러고 큰돈이 어디서 갑자기? 대감님 돈을 빌려주셨을 때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으셨잖습니까요? 무슨 소린가? 그러면 뭐 내가 아무 이득도 없이 공으로 돈을 자네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했는가?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으시다가 갑자기 스무냥이나 달라고 하시니께 그러지요 대감 어르신. 그럼 이렇게 하세. 자네 내일 우리 집에 한번 들러서 말이오. 나랑 내기를 한판에서 이기면 내 스무냥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나로서는 그냥 스무냥 받아도 되는 것을. 이 정도면 꽤 인심을 쓴 것인께 그라고 생각하라고. 내기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어르신? 그거야 와보면 알 것 아닌가. 내일 저녁쯤 해서 부인 혼자 오게나.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춘심은 하는 수 없이 내기에 응하기 위해서 홍배의 집으로 갔고 홍배는 춘심을 보자마자 바지를 내리더니 춘심이에게 자신의 약물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어메 무슨 짓입니까 어르신? 너무 당황하지 말게. 다 내기에 관련된 것이니. 자 부인, 거시기 내 약물의 무게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맞출 수 있으면 내 자네한테 이자는 물론 빌려줬던 열량은 감해주고 거기에다가 또 열량을 꽁으로 주겠네. 열량을 거저 더 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르신 만약 제가 무게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러면 그 백정집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와서 평생 내 몸종이 되게. 이게 자네에게도 그리 나쁜 제안은 아닐 건디. 자 어떤가? 춘심은 홍배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내기에 당황하였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대감님의 약물의 무게는 정확히 한 근입니다. 무엇이라? 무엇을 근거로 한근이라고 하는 것이냐? 제가 그래도 명색이 백정의 아내인데 소 거시기만 해도 수년째 봐오고 무게도 재왔는디 대감님 약물 정도의 크기라면 무게가 딱 한 근이 틀림없습니다요. 그거야 자네 눈대중으로 대충 말하는 거 아니요? 그런 근거 없는 말은 정답으로 쳐줄 수가 없지. 그럼 약속대로 평생 우리 집에서 몸종이 되는 것이. 대감님 그럼 무게를 정확히 잴 수 있게 대감님의 약물을 잘라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구만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기를 제안하신 것은 대감님이시니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는 것도 대감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지요. 자 얼른 확인해보게 약물을 잘라서 주시라니께요. 지가 지금이라도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오겠습니다. 워메, 춘심아. 아니 부인, 잠깐만 거시기. 내가 잘못했구만. 잘못했어. 그렇게 춘심은 내기에 이겨서 빚도 탕감받고 열량 또한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홍배는 해주에서 몇 년 동안 감사를 지내다가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홍배의 조카 흥섭이 그를 찾아왔다. 아이고, 숙부님 오신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참말로 오셨구만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요? 흥섭이 조카 아니요? 그려 덕분에 잘 지냈네. 자네도 그간 건강했는가? 저야 뭐 숙부님께서 항상 신경 써준 덕분에 잘 지냈지라. 그나저나 숙부님 거시기 해주에서 오셨는디 거 해주명물 수양매월먹 가지고 오셨으면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요? 수양매월 먹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란가? 그런 게 해주에서 뭐 유명했단가? 숙부님께서 해주에 부임하시기 전에 저한테 해주는 수양매월이라는 먹이 천하일품이라고 자랑을 하셨잖습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기 전에 하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글쎄잉, 원체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기억이 안 나는구먼. 그래요잉. 거서거 기억도 안 난다는 분한테 달라는 것도 도리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숙부님. 내가 지금 챙겨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디 자네한테 이 귀한 것을 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흥섭은 서당 옆을 지나가던 도중에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는 동생 진수를 만났는데 흥섭이 성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누구요? 진수 동생 아니요? 아직도 거시기 여기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가? 저야 뭐 항상 그렇지라. 그나저나 성님 잘 만났습니다요. 제가 없을 때 저희 집사람이 받기는 했는디 거시기 홍배 어르신한테 잘 받았다고 말 좀 전해주셔요. 응? 무엇을 말인가 자네? 아, 홍배 어르신이 이번에 해주에서 오셔가지고 그 귀한 수양매월먹을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를 드려야지 했는데 요즘 바빠나서 못 드려가지고 내일 모레라도 제대로 인사 한번 드린다고 먹 잘 받았다고 말 좀 꼭 전해주시란께요. 뭐 지금 시방 무엇이라고야? 알고 보니 자신만 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흥섭은 홍배가 없는 틈을 타 그의 집을 갔는데 숙모님 마침 계셨구만요. 응, 흥섭이 자네 무슨 일인가? 제가 숙모님께 이것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참말로 오래 했는디요.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자니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그럴 수가 있어야잖아. 자네 무슨 일이 있는디? 그라고 뜸을 들이는가?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얼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거시기 숙부님께서 말입니다. 해주에 계실 때 두 기생한테 빠져서 살았다고 하는디 그 기생들 이름이 한 명은 수양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매월이라고 안 합니까요? 무엇이라고야? 흥섭이 조카 그것이 참말인가? 하이고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건디 말입니다. 그래서 숙부님께서 다시 한양으로 오실 때 먹에다가 그네들 이름을 적어서 가져왔다고 안 합니까요? 그 먹이 뭐 헐원 상자 안에 있는 그런 건디 말이어요. 네, 이 양반을? 그렇게 홍배의 부인은 황급히 안방에서 홍배의 물건을 뒤져보니 흥섭의 말대로 수양매월이 적혀져 있는 먹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마당에 죄다 던져버렸고 흥섭은 그 중에 그나마 성한 먹을 하나 챙겨다가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워메 마누라 저 것이 무슨 일이란가? 저 귀한 먹을 누가 마당에다 저리 버려놨단가? 당신 잘 왔구먼. 한번 말해보소잉. 수양이가 그라고 곱습디까? 아니면 매월이 그것이 나보다 곱습디까요? 마누라 도대체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란가? 그라고 해주에서 즐겼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뭘 잘했다고 그라고 먹에다가도 그 기생들 이름을 적어다가 옵니까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가지고 온 먹에다가 죄다 적어 오셨더만요. 그 마누라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디 말이요. 그것이 오해구만. 그 해주에서 제일 높은 산을 수양산이라고 하는디 그 산에서 매화랑 달이 유명해 옛날부터 해주 먹을 수양매월먹이라고 한다오. 자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니께. 원매? 저 양반이 글 공부 좀 하고 관직에 좀 올랐다고 해서 말이요. 사람을 완전 바보 천치로 알고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구만.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네 마누라. 홍배는 그날 밤 날이 새도록 오해를 풀지 못하고 밤새 부인에게 시달렸다고 한다.